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다가 이제 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는데 대체 이제 와서 뭘 어쩌잔 거예요. 현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인내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해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그날 밤 민수 씨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아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린 걸 알았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기나 해요? 현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사업이 망한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왜 남편 혼자 짊어지게 하고 도망쳤는지, 고작 9살짜리 아이가 아버지 없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밤마다 울면서 왜 아빠가 하늘나라에 간 건지 물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간병비, 병원비, 생활비, 제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야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쉬는 날도 없이 일해야 했던 이야기들을.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되잖아요. 다 끝난 일이니까 이제라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가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분이 보내주신 정말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53세 서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15년 전 남편이 사업부도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워온 분인데요. 그런데 최근 우연히 택시에서 만난 한 남자, 남편의 옛 사업 파트너였던 그 사람 때문에 서진 씨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과연 그 남자는 정말 배신자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던 걸까요? 15년간 이어진 오해와 뜻밖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53살 윤서진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밤 11시가 넘어서야 공장을 나섰습니다. 12시간 근무가 끝나고 나면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집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야간 근무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날은 도저히 버스를 탈 힘이 없어서 손을 들어 택시를 불렀습니다. 노란 택시가 다가와 서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뒷좌석에 몸을 맡기고 주소를 말하려는 순간 문미러에 비친 얼굴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현태, 15년 전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조금 늙긴 했지만 여전히 선한 눈매와 수줍은 미소를 짓는 버릇까지 똑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 씨, 맞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모든 게 생생해졌습니다. 남편 민수와 현태가 함께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아들 지호와 우리 네 사람이 함께 놀러 다니던 주말들, 현태가 지호를 어깨에 태우고 조카 마냥 예뻐하고 놀아주던 모습,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무너진 건 현태 때문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그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없이,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그리고 남편은 혼자 모든 빚을 떠안았습니다. 현태의 목소리가 또 다시 들렸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만해요. 다 끝난 얘기잖아요. 차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온갖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원망, 그리고 묘하게도 그리움까지. 15년 동안 궁금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는지, 정말 남편을 배신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요금을 치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 떠나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 현관 앞에 서서야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닿지 않을 적막만이 방 안을 감쌌습니다. 불을 켜고 소파에 털썩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15년 만에 재회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주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그 슬픔과 분노,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막막함까지. 휴대폰을 보니 지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야근하느라 힘들지? 힘내요. 아들 생각을 하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호는 아버지 없이 자란 세월을 원망하며 컸습니다. 만약 현태와 다시 마주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내일부터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텐데 이 우연한 재회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택시 안의 침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현태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 눈빛까지. 아무리 지우려 해도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현태였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서 뭔가를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차갑게 물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 뭔가 말하려다 망설이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차 안에서 못한 말이 있어서 등을 돌리려 하는데 그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 씨, 서진아, 제발 한 번만 들어줘. 그 간절함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순간 그동안 눌러둔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다가 이제 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남편이 죽었는데 대체 이제 와서 뭘 어쩌잔 거예요? 현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인내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해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미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라진 그날 밤, 민수 씨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아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린 걸 알았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기나 해요? 현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사업이 망한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왜 남편 혼자 짊어지게 하고 도망쳤는지, 고작 9살짜리 아이가 아버지 없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밤마다 울면서 왜 아빠만 떠났냐고 물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했는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간병비, 병원비, 생활비, 제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야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쉬는 날도 없이 일해야 했던 이야기들을. 현태의 눈가도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가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되잖아요. 다 끝난 일이니까 이제라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가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현태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15년간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저는 그 말을 외면한 채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슬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의 마지막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호가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온 건 밤 10시였습니다. 편의점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느라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현태와의 만남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지호는 눈치 빠른 아이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지호가 편의점 야간 근무를 끝내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4시,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택시 한 대가 집 앞 가로등 아래에 서 있었고, 지호는 무심코 운전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지호의 혈관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 아버지 장례식 날 본 그 얼굴. 지호의 기억 속에서 현태는 아버지를 배신한 남자였습니다. 어머니가 밤마다 울던 이유. 가난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원흉. 지호는 주먹을 꽉 쥐고 택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현태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지호의 얼굴을 보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지원이? 현태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습니다. 맞죠?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가족을 괴롭히려고? 현태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지호야 오해가 있어. 하지만 지호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새벽거리에 그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가 밤마다 울던 거 알아요? 아빠가 왜 죽었는지 알아요? 다 당신 때문이잖아. 현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그의 입술을 봉했습니다. 잠시 뒤 현태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호야 정말 미안하다. 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지호가 주먹으로 택시 문을 쳤습니다. 아빠는 당신을 끝까지 믿었어요. 아저씨가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타나지도 않았잖아요. 현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호야, 정말 미안해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지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4살 청년이지만 그 순간 아버지를 잃은 9살 아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모르는 게 뭐예요? 당신이 배신했다는 것 말고 뭐가 더 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낯으로? 현태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지호의 원망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지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지호는 뒤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지호가 대학 마지막 학기인데 등록금이 부족해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했거든요.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통장 잔액이 충분한데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직원이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호 학생 다른 계좌로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후원금이 있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30만 원씩 매달. 그것도 15년 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2011년 3월부터네요. 거의 15년이 다 되어가요. 2011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 해였습니다. 입금자를 알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익명 후원이라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창구 옆에서 누군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는데 현태였습니다. 그는 급하게 은행을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쫓았습니다. 은행 밖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방금 전에 당신이었죠? 현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매달 입금한 거였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 현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현태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민수를 지키지 못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사실은 지호를 돌봐주고 있었다니. 저는 용기 내어 그날의 진실을 물어보았습니다. 현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막으려고 했어. 하지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채권자들이 고발하는 바람에 수배까지 당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어.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 내가 실패했는데 민수가 혼자 죽게 놔뒀는데. 그의 목소리에 15년간의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지호라도 지호만큼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현태가 고개 숙여오는 내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울지 마. 미안해, 서진아. 정말 미안해. 민수가 그렇게 될 거라곤 결코 생각하지 못했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 아이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태를 원망하며 살아온 지호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호가 아르바이트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이상해. 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지호에게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통장을 보여주자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말 이현태 아저씨가 15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지호는 한참 동안 통장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내가 완전히 오해한 거네. 난 그것도 모르고. 제가 위로했습니다. 지호야, 내 탓이 아니야.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호는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현태에게 쏟아낸 원망의 말들이 되돌아왔나 봅니다. 밖에 내리는 비가 마치 우리 모자의 눈물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태 씨 시간 좀 내줘요. 언제 집으로 와줄 수 있어요? 잠시 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현태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진아,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비 맞고 서 있지 말고. 현태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호도 방에서 나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현태 씨가 지호한테 진실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서 연락했어요. 현태는 지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나는 내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빚을 막으려고 했지만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 걷잡을 수가 없게 되었어. 현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사 부도가 확정되고 나도 반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채권자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어. 사기죄로 고발하겠다며. 결국 경찰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 지호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현태가 계속 말했습니다. 수배자가 되고선 민수 소식을 듣게 되었어. 장례식장도 못 가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괴로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 숨어서라도 꼭 빚을 갚겠다고 다짐했어. 지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하신 거예요? 응, 수배자라 정상적으로 일할 수가 없었어. 낮엔 공사장에서 밤엔 지인 도움으로 택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지.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 그렇게 번 돈으로 조금이라도 너희를 돕고 싶었어. 현태가 고개를 들어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버텨보자 싶었는데 어느새 20년이 흘렀더라. 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저씨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니야, 지호야, 내가 원망할 만했어. 내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무너지지 않게 그것만큼은 지키고 싶었어. 그게 내가 내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라고 생각했거든. 지호가 현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저씨, 이제 알겠어요. 아저씨가 우리 곁에 계속 계셨다는 걸. 현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도 젖어 있었습니다. 저도 두 사람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현태 씨, 우리 앞으로는 숨지 말아요. 천천히라도 같이 걸어가요. 현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빗줄기가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15년간의 오해가 풀리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현태는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따뜻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마치 15년 전으로 돌아간 듯, 아니 더 깊고 진실한 관계로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간 이어진 오해가 마침내 풀린 서진 씨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했던 사람이 우리를 가장 아끼고 지켜주고 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처받고 있었던 세 사람이 마침내 진실을 마주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진 씨는 현재 마음의 응어리를 모두 풀고 현태 씨, 그리고 아들 지호 씨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였지만 진실한 마음은 결국 서로에게 전해지는 것 같네요. 여러분도 혹시 오해나 상처 때문에 멀어진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마음을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실은 언제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황금빛 인생사연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언제든 환영합니다. 채널 소개란에 있는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정성껏 재구성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